지난 11월 11일 빼빼로데이, 한 남성이 빼빼로를 전하기 위해서 여자친구 집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여자친구는 회사에 있어서 집이 비어 있었는데요. 밤샘 근무로 피곤했던 남성, 그대로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졸아서 잠을 잤어요.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도어락 키 열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아, 여자친구인가 싶어가지고 이제 처음에 찾겠지 했는데 찾질 않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나가봐야지 하고 문을 여는데 갑자기 남자가 서 있는 거예요. 여자친구 대신 괴한과 마주친 남성. 도둑이야 소리를 지르며 격렬한 몸싸움 끝에 붙잡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도둑치고는 어딘가 수상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과연 이 도둑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 세 번째 사건은 우리 사방 가족께서 직접 저희에게 제보를 해주신 사건 내용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11월 11일에 발생한 일인데요. 이날이 빼빼로데이였잖아요. 이 피해자분의 남자친구, 그러니까 제보자분께서 피해자에게 빼빼로 선물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피해자인 여자친구 집에 방문을 한 겁니다. 이 당시에 피해자는 회사에서 근무 중이었고요. 이 남자친구는 밤샘 근무를 마치고 바로 집으로 온 거였기 때문에 이 여자친구의 집에서 잠깐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누군가가 초인종 2번을 누르고 도어락 열리는 소리에 잠이 깬 겁니다. 여자친구가 도착했구나 싶어서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는데 들어오질 않길래 이상하다 싶어서 문을 열고 나가본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전혀 모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어허. 순간 소리를 지르면서 아, 도둑이구나 싶어서 일단 남성 가방을 움켜잡았다고 하는데요. 예. 실랑이를 하다가 큰 도로로까지 나가서 지나가는 배달기사분의 도움을 받아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에 인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둑인 줄 알았기 때문에 집에 와서 확인을 해본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여자친구의 태블릿이며 스마트워치며 이런 고가의 전자제품들이 하나도 도둑맞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어서 이상하다고 여겼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이 여자친구한테 일단 도둑이 들었다,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었다라고 알렸다고 합니다. 예. 자, 일단 그 막대 과자 얘기는 일단 일반 명사화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상품명을 좀 언급을 해봤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괴한이 집에 침입했는데 물건을 훔치지 않았다. 아하, 어딘가 수상하기는 한데, 자, 그때 이 남자친구는 의심 가는 인물이 딱 한 명 떠올랐다고 합니다. 세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팀장님. 김은배 팀장님은 아니고 말이죠. 아니, 왜 거기서 김은배 팀장님이 나옵니까? 아니, 제가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예. 근데 이제 원래 정확하게 이 사람이 호칭이 팀장은 아닌데 예. 그 좀 독특한 호칭을 쓰는 데여서 그렇지 일반 회사라면 팀장으로 불리는 급에 있는 직장 상사였던 거예요. 아하. 저 남성이 집에 무단으로 침입했던 남성이 예. 어떻게 된 사연이냐면 이 이제 남자친구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그냥 도둑 같지가 않으니까 머릿속에 문득 떠오르는 게 자기 여자친구가 평소에 우리 직장 상사가 좀 행동이 좀 선을 넘는다, 좀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떠올라서 혹시나 싶어서 여자친구 직장에 있으니까 예. 연락을 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인상차게 하고 옷차림이 이렇다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팀장이 입고 나왔던 옷하고 똑같은 옷을 입었는데? 세상에,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미 경찰에 인계를 했으니까 집주인에게 부탁해서 CCTV를 보여준 거죠. 그랬더니 진짜로 직장 상사, 팀장이 맞았던 겁니다. 와, 박 변호사님, 네. 이게 무슨 일이에요, 도대체가? 좀 의심할 만한 이유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불편한 상황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식사 같은 거 이렇게 한번 하게 됐던 적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사진을 자꾸 찍었다고 해요. 자각자각 찍으니까 소리가 들려가지고 뭐 하냐니까 사진을 찍고 있었고 왜 찍냐? 지금 그 장면이 나가고 있습니다. 예. 붙잡는 장면. 붙잡을 때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좀 두 사람의 이제 관계가 왜 그러냐면 이게 기어서 찍었다고 하고 여성 입장에서는 그게 불쾌하다라고 했던 적도 있고요. 새벽 3시쯤에 입금하기도 하고 계좌이체로 또 거기다가 코로나 격리 때는 점심시간에 약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좀 이상한 행동들을 그걸 많이 자기가 했고. 왜 갖다 줘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친구 입장에서 상당히 좀 불편하고 불쾌했던 기억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일단 처음에 저희가 제대로 이렇게 소개를 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채팅창에서 가족 여러분들이 혹시 이 여자친구가 좀 그랬던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게 아닌 거잖아요. 자, 네. 여기서 궁금한 거. 도대체 이 피해자, 여자친구의 집은 이 직장 상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알았으며 제일 중요한 거, 그 도어락, 이거는 어떻게 연 거예요, 그럼?
일단 아까 박 변호사님께서 코로나 격리 기간인데 약 가져다 주겠다 계속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 전화를 계속한 겁니다. 근데 이 피해자는 수차례 거절을 했습니다. 안 갖다 주셔도 된다고요. 당연하죠. 그런데 이 상사는 이미 출발해서 약 가지고 가고 있다면서 막무가내였던 겁니다. 게다가 또 이 직장 상사잖아요. 위계가 있기 때문에 쉽게 거절하기도 쉽지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건물 정도는 알려줬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가해자는 피해자분이 회사에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가방에서 카드키를 훔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당일에 이 가해자는 반반차라는 게 있잖아요. 이 반반차를 별다른 사유 없이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이 피해자는 직장에 있었고 그 사실을 가해자도 알고 있었습니다. 야, 세상에 이럴 수가 있군요. 자, 그러면 이 범인, 이 직장 상사, 집에 몰래 들어갔던 이유를 한번 들어봐야겠죠. 뭐 태블릿이든 뭐든 고가의 뭐 물건을 손대진 않았다고 하니까 뭐라고 했는지 제보자분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그 들어왔던 이유가 다이어리를 보러 온 목적이랑 예? 그 다이어리를 보려고 이제 집에 침입을 했대요. 다이어리요? 네네. 그리고 그 어떻게 사는지 궁금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전에 이미 좀 이렇게 찝쩍거리고 약간 이런 게 있었다고는 하는데 뭐 평소에도 뭐 갑자기 터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좀 있고. 네. 자, 교수님. 네. 일단 남자친구가 그 집에 와서 있었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먼저 그 집에 들어가 가지고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뭔 짓을 했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진짜요? 왜냐하면 그 여성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게 되면은 바로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저 사람이 반차를 썼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진짜 운이 없어도 너무 없다. 왜 하필 들어갔을 때 남자친구가 있는 그 순간을 맞닥뜨렸을까? 그러니까 또 거기에다가 고가 물건은 당연히 안 가져가죠. 고가 물건을 가져가게 되면 여기 사람이 들어왔다는 것이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이 피해자가 인식을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남자친구와 저렇게 맞닥뜨리지 않았었으면 지속적으로 저렇게 나왔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반차까지 내고 왔으니까 적어도 몇 시간 정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범행 목적을 피해자의 다이어리를 보기 위해서 왔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거거든요. 그 사람의 마음속을 알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지만 저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추정컨대 그 여성 보통 이렇게 침입을 갖다가 몰래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여성의 속옷 같은 것을 훔친다든가 이런 그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를 할 수 없는데 지금 이 남성, 이 팀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평소에 가정적인 이미지로 주말에 자기 그 가족들을 데리고 여행도 가고 하는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의 그 어떤 수면 위의 모습과 수면 아래의 어떤 심리 이것은 우리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양 변호사님 이것도 스토킹 범죄 아닌가요? 스토킹 범죄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드러난 바 여러 가지 요건이 있지만 스토킹 범죄 중에 지속적 반복적으로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는데 이번엔 일회성이잖아요. 근데 다만 문제가 스토킹 법률에 의존할 경우에는 이제 접근 금지를 할 수가 있는데 긴급 처분으로 그게 안 되는 상황인 거죠. 물론 이게 형사처벌 안 받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가해자가 바로 다음 날 풀려났대요, 박 변호사님. 그쵸, 아니, 그럼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스토킹이 했다면 더 증거들이 좀 있으면 스토킹 처벌법 등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가해자 얘기에 따르면 들어가서 뭐 훔치려고 했다, 뭘 가지고 오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주거 침입죄랑 절도 미수 이걸로 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고요. 자, 뭐 스토킹은 좀 더 증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단계에서는 그걸 적용하기 좀 어려워 보입니다. 양 변호사님, 아니 바로 지금 그 잡혀간 난 다음 날 바로 나왔다는데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그러면은 회사 가서 또 봐야 돼요, 이 인간을? 그래도 이 회사에서 사건을 인지를 해서 가해자도 퇴사를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고 하고요. 피해자도 상황이 좀 정리가 될 때까지 회사에서도 휴가를 쓰라고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은 피할 수 있습니다. 자, 오 교수님, 뭔가 조금 뭐 정리를 해주시죠, 짧게. 글쎄요, 이제 우리 그 주위에 아까도 어떤 징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쓸데없는 그 친절을 베풀고 또 사진을 몰래 찍는다든지
또는 뭐 뭔가를 갖다가 자꾸 뭐 이렇게 약을 갖다 주겠다 이런 행동을 하는 그런 것들이 일종의 이런 행동에 있어서의 징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주위에 이런 남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떤 그런 위험성이 항상 그 상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매우 조심을 하시고 또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알아차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만 결정적인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